근데 이게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 혹시 본인이 1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예. 나 재판 못하겠어 이렇게 회피할 수도 있습니까? 회피할 수도 있는데 그 회피하기도 늦었어요. 지금 이미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건 저도 절차를 알아보니까 예. 이미 판사가 정해서 1심을 시작하면 회피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시작되기 전에 회피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회피하기는 어렵고 이제 중간에 인사이동을 요청할 수는 있죠. 뭐 건강상의 이유 같은 걸 들고 업무가 예. 너무 과중해서 도저히 여기 못 버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제 이 앞으로의 태도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많은 애를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장동혁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사무총장, 예. 판사 출신이죠. 예, 예. 보궐선거로 김태흠 씨가 도지사 되는 바람에 그 자리로 들어가가지고 보궐선거로 지난 21대 때 국회로 들어왔죠. 네. 그 전에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법사위에 파견 나와 있던 판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으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법사위에 파견 나와 있던 시절에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엄청 가깝게 지내면서 그 최순실 재산 환수법이나 그 관련 특별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를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있을 때 전두환 씨 재판을 맡게 됐어요. 그때 재판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지규현이라는 사람이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매우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끝까지 이 사건을 망치고 나라 꼴이 어찌 되든 본인이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매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장동혁 같은 사람,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의 정치적 행보를 보시더라도 지금 나와서 의원이 된 다음에 갑자기 뭐 한동훈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사무총장을 하다가 지금은 또 아스팔트 구구의 선봉처럼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게 행보를 걷잡을 수가 없고 가장 어떤 게 이득이 되느냐로 봐가지고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판사로 있을 때는 전두환 재판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 지켜보니까 네.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하고 처음에 전두환이 이거 서울에서 올라오기도 내려오기도 너무 멀고 노령에 힘드니까 이거는 뭐 비공개해달라 출석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걸 한두 번은 거절하다가 나중에 받아줬거든요. 네. 받아주고 나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중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고를 딴 사람이 했거든요. 그때 인사이동으로.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된 예, 소송이었죠. 예, 인사이동을 하고 딴 사람이 예. 결국 재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에 비춰 보시더라도 이런 어떤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움직이던 사람도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법원에만 있으면서 이 지규현이라는 사람이 나름 판사치고는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애쓰는 스타일이라는데 지금 본인이 법원 내에서 쌓아올렸던 나름의 평판이랑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만회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돌아가면 그냥 정상적으로 재판하고 공개하고 윤석열 내란 그럼요. 예. 차고 넘치는 증거를 채택하고 그냥 판결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이한 짓 안 하고 예. 남들 하던 대로 일반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 상황에서 법원 행정처나 이런 데서 재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무시를 하면서 판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 민심을 좀 반영을 하려고 얘기는 합니까?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어떻게 되죠? 양승태 사태 이래로 예. 그 재판부에다가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리죠. 네. 법원에서. 그리고 또 이 지규현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지금 불안감을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여나 싶어가지고 직접 얘기는 못할 겁니다. 아니 네.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지내고 뭐 법원장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대법원장 만나러 가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공개하는 수준의 사람들인데 누구를 믿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변의 어떤 그 법원 내에 소위 그 복도통신이라고 하죠. 네. 그걸 통한 내부적인 압박은 지금 이미 심하게 느끼고 있을 거고 그 법원 구성원들의 어떤 지규현 판사에 대한 그 불신이나 불만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전체가 욕먹는다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검찰 수준으로 지금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사법 불신이 커진 게 지금 얼마나 커요. 예. 그러니까 법원을 지금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그거를 지규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자초한 측면이 있어서 내부에서 절대로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다가 마주치는 판사가 있으면 괜히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웃으면서 자기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지도 그런 않는데. 정언을 이제 예, 제가 갖고 판사들한테 계시네요. 들었어요. 예. 본인도 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그럼요. 예. 아니 왜 검찰이 항고를 안 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 책임 아니라 이거지. 그러면은 이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개만 돼버리면 본인도 본인의 판사로서 또는 예, 이제 예.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재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법원 이제 언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지금 재판 끝나자마자 이제 자기 기사 뭐 나왔나 열심히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예, 예. 오전 내내 그걸 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법정 장면이 다 스케치가 일일이 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을 거니까 다음에 이걸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언론이 곤조를 부리기 시작하면 재판장 재판 진행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개판이다, 뭔가 피고인한테 그 휘둘리고 있다, 내지는 편파적으로 한다, 내지는 뭐 검사가 또 이상하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판사가 윤석열 같은 강적을 만납니다. 전직 대통령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판사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아서 쫄거나 주눅이 들거나 오히려 저 사람 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의 굴종감을 느끼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실제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적에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거는 오히려 일반적인 판사들은 그 네가 내 법정에 있는 피고인인데 뭐 네가 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예. 그냥 다른 한편으로 아 저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서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고 힘이 더 있는 사람 같으면 나도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위치를 과시하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압박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은 그거는 또 없죠. 그 나름의 자존심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재판은 그냥 이 사람이 뭐 도간에 던지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생사 여탈권을 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판사를 존중해야 하고 판사는 인정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면 뭐 기소 내용과 그리고 당사자의 이런 이제 변론을 섞어서 판단하는 것인데 윤석열에게 왜 이렇게 쫄아 있느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이 재판을 그냥 정치적으로 좀 해 달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원래 이 사람의 성향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민주당 이재명 이런 사람들 싫고 아예 그냥 아스팔트 걷고라도 나는 완전 보수야 찐 보수야 이런 자신의 성향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고 재판을 한 것이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지금 개인적인 성향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오히려 개인적인 외부의 성향이. 압박을 받았다기보다는 예, 예. 원래 타고난 태생이 강남 8학군의 예, 예. 개포고등학교 서울법대 판사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더 크게 미쳤다. 이재명 대표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판사에 따라서 재판 진행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검사들 소속이 어딘지를 따져보면서 기본부터 확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자는 대로 다 가면서 말하지도 않을 거 얹어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게 개인적인 성향이 작동하는 면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지금 본인이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성향으로 일관하기엔 너무 큰 사건인데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있거든요. 판사들이 자기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결론으로 향해 갈 적에 가장 의식하는 게 뭐랄까 그러니까 그 의식한다는 게 좀 두려워한다는 게 예. 언론에 의해서 본인이 어떻게 평가받느냐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요. 예, 예. 그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그러니까 그 검찰의 태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검찰이 재판 진행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살살 말을 흘려가지고 판사를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그 수법을 보면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저 사람들의 스타일이나 속성이나 배짱을 아는데 이렇게 하면 쟤들이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지규현 판사가 쫄아 있는 면이 있다면 윤석열이 그런 집단의 두목이었으니까 그 집단의 쫄개들이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마음 한편에 있을 거고 언론을 통해서 내가 가급적이면 좋은 사람으로 영웅적으로 묘사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본인의 욕심이나 걱정이 또 크게 자리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 많이
본인도 힘들고 갈등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앞에 하는 사람들이 했던 대로 안전하게 가자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제가 최강욱 의원님과 함께 이렇게 고소의 전략 하는데 우리 방송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지금 토론을 주기현 부장판사 또는 주변의 지인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기현 부장판사가 그래도 뭔가 선택을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까?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이상한 해석과 특이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잃어버린 신뢰가 얼마나 큰데 이걸 회복하려면 앞으로 남들보다 더 확실하고 꼼꼼하게 기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재판장이 준수해야 될 어떤 소송 지휘에 관한 태도를 확립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어떤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규현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오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예전에 지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나중에 변호사 개업도 못한다. 개명해가지고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네. 지금 이 재판 망쳐버리면 개업은커녕 한국에 못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재판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소송 지휘나 그런 법정의 운영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의 어제 그 재판 태도에 대해서 언론이 잘한다, 옳은 소리 했다, 이제 제대로 내란 사건 재판이니까 실컷 얘기해봐라라고 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는 거리에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예, 국힘에서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럼 윤석열은 완전 고립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아무도 안 도와줍니까? 보수 언론 나서서 윤석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저게 도움이 되는 면이 이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전까지는 저게 파면되는 거를 최대한 미루고 혹여나 파면이 안 될 상황이 생기면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유지했던 그 수국이득권 카르텔이 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해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일부 극우 매체들이 윤석열을 편들고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이거는 자기 진영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저거는 지 생각만 하지 이 진영의 앞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관심이 없다. 네. 저거 그리고 상황 판단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볼 때도 정권 출범 초기부터 김건희를 되게 걱정하고 그 관계를 좀 끊기를 주문했었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끝까지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정말로 다 같이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이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야,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윤석열 뒤에는 여전히 김건희가 배후에서 이렇게 저렇게 코칭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 거죠. 아, 그럼요. 예. 그거 아니면은 뭐 독자적으로 뭘 판단하고 움직일 만한 그런 저기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납득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지금 윤석열에게도 도움 안 되고 예. 국힘에게도 도움 안 되고 대선에는 악재 중에 악재인데 예. 왜 윤석열은 그걸 모르고 정권 재창출하자고 떠들기만 하고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최악수를 두고 있느냐,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본인만의 세상을 설정해 놓고 가상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가 제일 잘난 줄 안다니까요. 네. 그리고 자기 판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그 신적인 보증을 해주는 또 존재가 바로 옆에 부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가면은 더 망가진다라는 거를 아예 생각하진, 그러니까 1%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겁이 많기 때문에 이 쫄보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려우니까 자꾸 오히려 이게 더 오버플레이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를 이렇게 이게 깃털을 더 부풀려야지 그나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이게 이 사람 인생을 통해서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학교를 다닐 때나 나중에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검사 생활을 할 때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그거를 가장하고 그거를 부풀릴 수 있는 자기의 체구나 어떤 태도나 위협적인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이라서 지금도 저는 그 꼴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체면을 계속 하고 있다. 김건희는 이렇게 하면 뒤집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김건희가 뒤에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판을 뒤집을 수 있다. 한덕수 내세워서 자, 누가 되든 국힘하고 단일화 시키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 다 사면 받는다. 이런 것까지 그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생각하고 않고 있죠. 있다. 예, 생각하고 있겠죠. 야, 정말로 참. 그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너무 참. 자,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